그럼 선생님 우리가 반도체 업황에서 볼 때 이제 삼성전자의 중요성과 의미를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보는 데 있어서 삼성그룹 전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반도체로서의 파워보다는 삼성그룹 전체적인 거버넌스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셨어요. 자, 그럼 이거랑 별개로 반도체 부품단에서 우리가 좀 더 체크해 볼 만한 종목들은 뭐가 있을까요? 이 얘기했잖아. 하나마이크론, 에이테크놀로지. 하나 더 여쭤볼게요. KC는 어때요, 선생님? KC는 수익금만 가다가 1년 고생하다 어느 1개월 만에 다 복구하는. 요즘 좀 질문이 많으시더라고요. KC 어떻게 하냐고 언급도 안 해주시니까 너무 답답하고 속상하다고. 할 수 없어요. 언급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네? 간단히 예를 들어서 선도주 이렇게 생겼어. 후발주는 이 마이너스 벡터로 가. 마이너스 벡터가 어느 이 상승 파동 나오면 걸어놓을게요. 그 상승 파동은 이게 한 5, 60% 올라갈 때까지 갈 거야. 지금 가격대. 그게 오겠습니까? 일주일 만에 옵니다. 상한가 한 번만 치면 되거든. 그거 어렵지 않아. 그때를 기다리는 거야. 전에 어떤 종목인데 1년 빠졌다가 일주일 만에 1년 전 고가를 간 종목 이제 삼성출판사. 삼성출판사. 그런 파동이 KC에도 나온단 말이야. 그럴 때를 대응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갖다 예를 들어서 딴 거 갖고 계시면 수익금은 계속 KC가 가는 거야. 떨어지거든 현재 가격대에서는. 그러다가 튈 때 움직이는 거야. 그 튈 때가 언제냐면 지금 대장이 가면 빨리 옵니다 라고 인지하면 돼. 그게 지표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걸 리딩하는 어떤 집단이 있다고 쳐. 하나 마이크론 이런 것들이 너무 올랐어. 그럼 얘 끝까지 위에다가 파킹 시켜놓고 밑에 거를 땡긴단 말이야. 얘 덜 빠지기 위해서. 그때 KC라든지 코아시아라든지 SF 반도체는 이런 게 거기에 대상이 들어갈 거라고. 가장 못 갔거나 떨어진 거 저가를 땡겨버리거든. 그럼 이런 나쁜 것들이 이만큼 가는데 좋은 거는 밀려서 올라가지. 그게 또 분위기가 좋으니까. 그렇게 만들 거라고. 옛날 2022년도 10월 달부터 한미반도체, SNS텍 이러한 종목들이 어떤 방식으로 올라갔나를 스터디 하시면 앞으로 내년도에 삼성 밸류체인에 관련된 것도 스터디가 가능해요. 그래서 겁내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는 멘탈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인간이 되지 마. 그냥 헷갈려둬요. 헷갈려도 되는 종목이야. 이거를 자꾸 들여다보고 주가 보면 그래프 보면 열딱지 나. 열딱지 난다고. 그럼 사람이니까 이거를 맞아요. 머리 써갖고 뭔가 하려고 그럴 거 아니야. 그리고 문제는 뭐야? 거기에 들어갈 살 돈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리고 이미 너무 많이 사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막 추가 매수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져서 무거워서. 그래서 그거를 건드려서 손절하고 딴 거 자꾸 이런 머리 쓰는 거야. 요거 팔아갖고 하나 마이크로 가면 어떨까? 그 실력들 안 되세요. 그러니까 KC나 이런 거 선택했다는 얘기는 그 전체 물줄기에 1순위, 2순위, 3순위에 3순위를 선택하셨다는 얘기야. 순위는 나중에 다 키 맞추기 똑같아요. 근데 누가 먼저 보내냐, 나중에 보내냐, 시간차가 다를 뿐이야. 그러니까 이 호흡을 길게 보시는 분은 다 똑같은 거야. 그런데 이제 우리 일반 투자는 그 수준이 안 되잖아. 내가 갖고 있는 게 먼저 가는 게 따봉이잖아. 그쵸. 또 왠지 막 기회비용을 날린 것 같고 이거 그래서- 사지 말고 저거 샀었으면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내가 처음 화두에 더 힘들어지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는 장이야, 종목이. 가는 장이야. 근데 내게 가야지. 그래서 선생님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시작이다. 이제 산타 랠리가 온 거다. 산타가 벌써 11월부터 뜨끈하게 지지고 갈 거다.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산타가 벌써 오나요? 안 와. 예?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보고 있는 건 아니겠죠? 그 산타는 아니고 산타 랠리입니다. 산타 랠리라면 어느 정도 치는 거야? 시원하게 올라가야죠. 그러니까. 그럼 시원하게. 삼성전자 치고 8만 쇼핑주 올라가고 막 연말 그냥 분위기 막 달궈주고 해외여행 가주고 근데 물가가 너무 올라서 나는 그 정도라면 2,700에서 3,000 가야 산타 랠리라고 치겠어. 그쵸. 3천 가면 너무 좋겠다. 2,700. 그 삼전자 8만 전자 가고. 분위기 너무 좋아. 생각만 해줘. 지금 대부분 투자자들이 30에서 50% 어떤 건 따블 먹고 대뜻해갖고 요번에 크리스마스에 뭘 살까? 야, 돈 좀 써야지. 막 이렇게 하고. 그런 게 가능할 것 같아. 뒤집어 놓고 나 반토막 난 거 한 반만 회복해달라.
근데 선생님, 주식은 기세고 심리 싸움이잖아요. 시장이 좀 돌아서는 느낌이 좀 강하게 나타나면 사람들이 다시 예금에 있는 돈을 넣으면서 시장이 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게 해결되려면 한 6개월에서 1년 가지 않겠냐? 금리도 해결이 돼야 되고, 그렇지. 환율도 안정화돼야 되고, 그리고 집값 올라가- 전쟁도 하고 집값도. 내려가야 되고. 요즘 뭐 대출 금리가 7%? 뭐 이렇게 올라가는 근데 것도 요새 집값 올라가. 집값 내려가는- 올라가요? 집값 올라가. 아, 저 전세값 올라간다는 거 봤거든요. 집값 올라가. 특화된 데만. 서울, 그거 아니에요? 서울에 편입되는 지역, 그렇지. 편입을 원하는 지역. 그러니까 김포, 광명. 이게 선거 전략인데 서울 이렇게 나더니 하남, 구리, 김포. 그래, 하남도 있고. 다 서울. 그럼 이게 상대 비교 논리로 다른 데는 더 박살난다. 나는 예를 들어서 의사 정원을 확보해. 그래서 지방대 가면 그 비신대니까 신나잖아. 그 사람들이 그 시골에서 의사 되겠어? 다 서울 온다? 다 서울 올 거야. 그럼 서울만 빡세니까 서울 메가시티 플랜은 잘 쓰신 것 같아. 근데 선생님, 이 정권이 이제 그 부동산 그 가격을 잡겠습니다 했는데 메가 서울이 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더 올라간다면 어때? 돈에가 그렇게 시스템이 돌아갈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수 없는 구조라고 하죠. 나는 아무래도 투자 수단으로 많이 네, 하다 보니까. 앞으로 2024년, 2027년은 또다시 부동산 관련주들의 러시아 경제 성장률을 중국도 그렇고 그것밖에 건드리지 못해. 우리 대통령께서 오늘 동아 지질 특수건설 올랐다 뺐지만 이제 가는 신호야. 그러니까 어느 선 이상 자신 없으면 오늘 시초가 일부 38원 밑에서 사는데 10%도 잘 못 늘려. 요즘 폭에서는. 이제 크게 갑니다. 쿤사님 동아지질 특수건설 오른 얘기 좀 해볼까요? 대통령께서 24조를 투입해갖고 지하를 만드시겠다고 하냐. 나는 지하가 방공호야. 방공호? 왜 갑자기 방공호? 핵을 막아줄 수 있는 방공호. 거치. 지하가 그 구조야. 우리 팔레스타인을 이렇게 다 봐. 끔찍하잖아. 지하 세계를 간다는 얘기는 앞으로 10년 동안 세상은 어지럽다는 얘기야. 전쟁. 내가 2024년에서 2030년은 핵, 전쟁 이런 식량. 이런 것들의 기후 이런 시대가 10년 트레니까 세계화에서 탈세계화 되면서 그 주도에 지하가 있는 거야. 거기에 리딩 스톡이 LS 마린 솔루션 특수건설 동아지질이야. 이런 거 한 번 일냅니다. 그러면 어떠면 이게 20-30% 게임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 일내려면 우리 막 상한가 갔었어야지. 상한가 못 갔잖아요. 오늘 안 가면 뭐해? 뭘 상관이야. 내년 이 주가는 나는 특수건설은 15,000원이 저항해서 지지가 돼야 시작이고 동아지질은 20,000원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돼야 시작이야. 그 안에서는 상한가 가든 말든 그냥 변동만 이용하시자고. 아직 사업 계획서지 사업을 시작도 안 했어. 시작은 내년부터야. 나는 다음 정권 창출을 여기서 한다고 봐. 지하화? 지하. 다 코를 걸어놓을 것 같아. 미워도 그거 표를 찍게끔 만들어놓은. 근데 우리가 특수건설 동아지질 얘기를 한 지 오래됐는데 드디어 시간에서 상한가 움직임이 한번 나타나줬어요, 선생님. 뭐 지금 굉장히 뭐- 유의미한 거죠. 굉장히 유명한 거야. 그리고 이제 발동 걸겠습니다 하고 시작에 신고한 거야. 내년 4월이 있으니까. 아니 지하 플랜을 하는데 이게 10년 걸리거든. 지하 하려고 그러면 뭐가 제일 많이 드냐? 시멘트. 그런 거 다 연결되고 그 다 박살난 기업들을 살려줘야 내 자금의 줄이 형성이 되고 경제 성장률이 되고 그런 게 안 보이냐? 근데 선도주인 LS 마린 솔루션은 그동안 올랐다가 조정을 받고 있긴 한데 오른 게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크게 반응하지 않은 건가요? 아니 그냥 수급이 안 들어오니까 반응한 거지. 근데 선생님 최선호주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수급이 더 확 들어와야지. 선호주인데 요새는 수급이 들어와야 각도가 나와. 그거를 건드리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암만 호재 뉴스 나와도 안 나와.
지금 장의 특징이야. 그러면 수급이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자꾸 해석하지 마세요. 어떤 종목은 다윈시스 같은 거 대형 호재 나왔어. 그날 보합 마이너스야. 그럼 인간이면 이게 그럼 이렇게 해석을 해. 이게 재료 반영됐나? 실제 그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쪽 물이 들어오지 않아서 발버둥 쳐봤자 배가 안 뜨는 거야. 어? 내가 암만 노력해도 내 외부 조력에 의해서 배가 뜨는 시장이야. 그럼 어떻게 돼야 돼? 글로 물꼬리 터서 물이 들어와야 돼. 그래서 안에 있는 사람 보고 야 이제 배 항해 그 타이밍이 언제인지는 어떻게 알아? 물이 들어와야지. 지금 2천 몇 개 중에 3%에서 5%물 들어오는 잖아. 그거 찾아낼 수 있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들어올 때 대응하자. 비우자. 비우자. 도 닦자. 그리고 내게 올라가야 대응한다. 근데 지수 올라가는데 내게 올라가지 않을 때는 더 심리적 고통이 더 나올 거야. 더 머리 쓰려고 그러고. 이제 장이 막 되잖아. 어? 되는 것 같죠. 어.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어요. 그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 종목이 올라가면 요새 최근에 삼성출판사 같이 오늘 두산 로보틱스 같이 내게 오를 때 그때 내 3단가 생각하지 말고 바닥에서 어느 정도 떴나 그거 보고 일부라도 뭐 30%를 건질지 50%를 해서 그거를 파도를 타시는 게 내년 1년까지의 전략이야. 그러면 대충 2024년에서 2024년 10월 달 정도 되면 MSCI 선진국 지수의 어떤 가닥들이 보일 거야. 그때 다 들어와 버리. 10조가 확 들어와. 그럼 너도 나도 다 떠. 그러면 이때 그동안 원수가 됐던 이 바닥의 타짜들이 잃어버린 거를 복수열전을 막 해. 하나의 좋은 데이터를 얘기해 드릴게. 우리 여의도에는 부티크 집단촌들이 있어. 트레뉴, 그 다음에 저 메리어트 호텔 옆에 오피스텔, 그 다음에 정보 노출될 뻔했다. 더 샵 아일랜드, 그 다음에 저기 그 동양 그 드래곤인가 뭐 있어. 그런 집단이 3, 4, 5 모아갖고 부티크들이 굉장히 많아. 펀더메리 출신이고 중 PB 출신이고 막 갑자기 대일인데 돈 벌어갖고 뭐 한 100억씩 땡긴 애들이 몇몇 모여갖고 막 코인 해갖고 뭐 강남에는 제일 또 하는 게 시그니엘 몇 가지들 있어. 네, 그래서 그들이 뭘 하죠, 선생님? 파산한 애들이 많아. 아, 그들이 파산했다고? 6개월 동안 파산해갖고 부동산 그 집 찾기가 힘들었거든. 텅텅 비었어. 공실이 많아. 한 달 만에 왕창 나왔어. 그럼 그들도 10월에 털린 거네요. 하락장에서. 요번에 개미보다 그런 애들이 털렸어. 갑자기 영풍재지. 여러 가지 그런 선수들이 많이 털렸어. 그래도 선수가 좀 있어야 시장이 좀 끌어가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 규합이 조금 어렵겠다. 아니야. 아니에요? 선수는 또다시 기합을 합니다. 살아남은 자들끼리. 내가 왜 전주들 갖다 빌어갖고 싹싹 우리 형님 했듯이 돈 하나도 없고 빚만 있어. 그분이 몇천억 부자가 된 게 전주 빌어갖고. 그럼 전주들은 그 색깔, 저는 한번 성공하면 또 일 저질러. 그 자질을 아는 거지. 그럼 때가 되면 또 뭉쳐갖고 거기에서 전주를 뭐 한 명만 찾아다니겠냐? 돈 나올 때까지 찾아다니는 거야. 그럼 거기서 성공한다고. 그럼 다시. 그럼 그 만들어지는 게 언제예요? 내년 3월에서 5월. 내년 3월에서 5월? 벌써 규합된 애들도 이제 생기기 시작하고. 그럼 그들이 뭘 살까요? 어느 섹터를 살까요? 많이 빠지고 원수열전하는 거. 복수열전? 다친 거. 자기네들이 그때 그거를 매도를 했으면 자기네들도 포지션이 거기 없을 텐데. 다시 들어가는 거야. 영풍대지가 그래서 다시 시작한 것 같아. 영풍대지는 이제 다른 데 넘기려고 그러는 것 같아. 대주주가 잠깐 살짝 바뀌어봐. 그러면 대주주가 또 근데 좀 제법이야? 이럴 수가 있는 네. 그런 것들. 그리고 최근에 담보 부족으로 까인 것들. 그리고 최근에 700, 800원짜리가 지금 5배 CCS인가? 그런 종목이 있어.
그것도 그 비슷한 것들이야. 근데 그게 뭐냐? 방송법이야. 그럼 우리의 거도 이제 서서히 기다리고 있는 거야. KMM. KNN이 또 오늘 보니까 급등을 장중에 했던 것까지 봤거든요. 10몇 프로 오르지 않았나요? 마감 때 어떻게 됐어요? 보합이야. 제자리로 왔어요? 1,000원에서 2,000원 가는 게 보합이야. 이 종목은. 아. 인지를 그렇게 하란 말이야. 이런 종목들은 그렇게 50% 올랐네요. 알아서 그 안에서 30% 올라간 거 치고 가시고 얘는 2,000원부터 시작이야. 동전주의 특징이야. 우리 동호금속 1,000원에서 2,000원 보합인 사람이 3, 4,000원에 팔 수 있거든. 옛날 아람전자, 남선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1,000원, 2,000원 보합해. 어떤 건 6,000원, 어떤 건 7,000원. 이런 게임들이 동전주 게임들이거든.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패턴으로 와 상한가 쳤다. 이제 좀 발동 걸려나? 이런 시각으로. 그리고 그런 것들은 연봉으로 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끌기가 있어야 돼. 요번에 방송법 관련돼 갖고 뭔가 움직이는 게 그 시발점 같아. 그런 것들도 체크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선생님 2024년 미국 대선 1년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내년도는 전쟁, 선거, 뭐 난투극의 드라마를 보는 같은 막장 드라마를 보는 세대 같아. 그럼 얼마나 변동성이 크겠냐. 근데 사실 바이든이 재선에 성공할 수 있겠어? 트럼프가 될 것 같아 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트럼프가 말실수를 많이 한다. 차라리 바이든이 날 수도 있어. 뭐 그런 얘기들도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런 거는 3개월마다 변한다고 생각하자. 여론에. 여론에서. 근데 바이든 입장에서는 무조건 경제를 부흥을 하고 금리 부분에서 사람들한테 좀 시그널을 줘야 되니까. 아니 11월, 12월은 트럼프가 안만 떠들어도 바이든한테는 져. 언제? 11월, 12월은. 지금 이번 달부터 이번 달부터 다 두세 달까지는 트럼프가 이길 수가 없어. 국제적 정세 이스라엘 문제도 있지만 시진핑과 만나니까 트럼프가 뭐라고 해도 그럼 트럼프가 최근 뭐 말실수가 많아지고 있다 이런 것도 자기가 막 급하니까 실수가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트럼프가 득세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파장이 나야지. 테슬라가 급등하거나 푸틴하고 같이 또 이렇게 연결되는 선이 생겨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테슬라 주가하고 푸틴하고 보면 돼. 근데 선생님 푸틴하고 트럼프가 어쨌든 트럼프가 대통령이 아닌데 뭐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있을 수가 없지 않나요? 거기도 탐욕가의 세력들이 만들어갖고 탐욕가들의 탐욕가들의 머니게임이 갖다 해서 보이지 않게 야 우리 돈 한 건 벌자. 근데 푸틴이 이렇게 막 생명이 위독하다 막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벌써 잘 돌아다닌다라고 신고했잖아. 그게 근데 막 이거 너무 음모설이긴 한데 대역을 쓴다 막 그런 얘기도 예전부터 뭐, 있었고.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그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대역이든 뭐든 조직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보이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 추진위원회. 친 트럼프파. 이게 제가 왜 그걸 여쭤봤냐면 그게 미국이보다 러시아에서 뭐 외해외에서 자산가들끼리 생겼다고 쳐봐. 지네들끼리 클럽. 그럼 뭘 작업하겠니? MN하거나 언론하거나 그 트럼프 친화적 기업하고 비즈니스 투룸하는 방산 뭔가 그쪽 노이즈들 트럼프한테 후원 자금 주고 막 이런 데를 키워갖고 주가 담보가치 높여줘야 담보하고 돈을 많이 빼주잖아. 그런 게임들이 내년 한 3월부터 시작할 것 같아. 근데 만약에 푸틴이 사망하게 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폐하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때 또 싱크탱크가 뭐라고 했어. 그러니까 사망하지도 않았는데 그건 미리 생각하지 말자. 왜냐면 생각지도 못하게 리커창 총리가 전 총리가 아니 리커차 총리는 벌써 그랬어요? 찌라젠이 있었어. 그 얘기하면서 저분은 그렇게 되겠다라고 벌써 얘기가 있었고 오히려 푸틴이 지금 오늘 가장 중요한 걸 떠들었어. 뭐? 핵실험 하겠다. 왜 그랬대? 핵실험 하겠다. 그거 아니에요? 지금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쪽보다 전 세계의 관심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쪽으로 가 있으니까 자기네 쪽으로 돌리려고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크게 질러보는 거지.
핵을 사용하겠다는 게 또 한 번 전세적인 리스크를 굉장히 키우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변동성은 계속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전쟁과 관련된 불확실성 이런 리스크는 계속해서 가지고 갈 거고 우리 시장은 지금 분명히 하락 이후에 반등 장세긴 한데 이 반등이 추세적인 상승으로 갈지 아니면은 지금 단기적인 반등으로 끝날지는 그 중간중간에 있는 이슈들을 체크해 보면서 우리가 봐야 한다. 그래서 시장한테 유가가 70% 가거나 그 다음에 4.0을 깨거나 4.0. 그러면 추세로 가. 그 전까지는 변동이야. 유가 95 볼 때 100% 가는 난리 지금 80초다. 내가 이스라엘 하마스 이제 그 전쟁 그 생각도 하지 마라. 심지어는 왜 이렇게 떠들겠어? 유가 건드리지 않잖아. 근데 선생님 금값은 많이 올랐대요. 그래봤자 1700에서 2000. 그래 다시 1700, 1800 또 떨어질 것 같아. 오히려 비트코인이 더 가지. 비트코인은 위험 자산이잖아요. 그걸 잘못 해석한 것 같아. 전제, 핵, 무기를 살려고 그러면 북한이 예를 들어서 그 비트코인으로 돈을 바꾸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달러하고 비트코인. 진짜 북한 애들이 이 조합이 참 그렇다. 달러와 비트코인. 그러네. 북한 애들이 걔네 보이스피싱 해가지고 비트코인으로 제일 많이 받아가지고 돈을 이렇게 해서 갖고 왔다고. 북한 화폐 준다고 난리쳐. 중국 화폐도 싫어. 온이 달러 비트코인. 그리고 지금 탈세계화되니까 그 범죄 집단이나 다 비트코인. 맞아. 비트코인으로 카지노 영화에서도 비트코인으로 바꿔가지고 돈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앞으로 빅데이터 세상이 된다는 얘기는 은행에 있는 모든 증거나 지자가 다 노출된다는 얘기가 똑같아. 그러면 나라면 그게 탈중앙화된 자금의 뭔가 줄은 갖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데서 해외로 가서 돈을 환전하려고 그러면 고리를 무지 뜯어. 내가 이만큼 갖고 왔어. 다른 통화로 갖고 가고 내가 또 건전하게 비즈니스로 간 게 아니라 위급하게 갔어. 어떤 데는 반을 뜯겨. 근데 비트코인은 뜯길 이유가 없어. 거기서도 거래가 되니까. 아니 그냥 이거 주머니에 하나 딱 놓고 뭐 해서 코드 놓고 거기서 찾아놓을 수도 있고. 그게 어마무시한 이 앞으로의 세상의 심령은 그렇게 됩니다. 비트코인 관련주를 봐야 되나? 비트코인을 봐야 되나요? 비트코인 투자 어떻게 해보세요? 비트코인을 봐야 되는 거지. 뭐 개인의 선택이지만 저는 비트코인 투자는 너무 어려워요. 무서워. 우리는 2천만 원대 사갖고 지금 반은 팔자고 그랬어. 당장에 너무 급등했어. 지금 급등한 원인은 이거를 ETF 만들면서 제도권으로 들어오겠다고 시도가 자꾸 있어. 아직은 지금 달러 채권 이거가 너무 급하기 때문에 미국이 허용해 주지 않을 것 같아. 이런 걸 금융 비즈니스는 자꾸 해갖고 뭔가 하려고 그러거든. 네. 근데 걔네들보다 더 빼기 지독하게 센 미국 정부가 허용을 안 할 것 같아. 그 차원 때문에 반은 팔고, 근데 5천만 원을 살짝 뚫었다가 다시 3천, 6천 사이에서 1년간 놀 것 같아. 그렇게 큰 그림은 봅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2차 전지 소재 부품단이 그래도 시장이 반등하면서 같이 힘을 내주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보시기에는 아까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이제 저항과 지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금리 인상이 중요할 가능성이 커지면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소비를 하게 되면 전기차를 더 사게 되잖아요. 지금은 내연기관차를 더 많이 산대요. 너무 비싸기도 하고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보조금 정책이 변해. 근데 그 우리나라 전기차 그 무게에 따라서 세금 낸다고. 그러니까 모든 거에서 이제 노이즈가 생기는 거야. 그리고 이것도 미중간이야. 정책적인 흐름이 어떻게 바뀌나. 중국이나 사우디는 자기네들 걸로만 특화시키려고 그래.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 테슬라한테 물어보자고. 에코프로한테 물어보자. S축 테슬라 에코프로 놓고 선을 계속 긋는데 얘가 중심이 자꾸 내려가.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네들이 지수를 자꾸 끌어내려. 코스닥 지수는 얘네들이 잡아먹어. 코스닥에서 맞아. 650이 얘는 찾아요. 950.
지금 730까지 갖다 돌려. 800과 700에서 박스. 우리 종합주가지수 2270 봤어. 2450, 2500 상단. 이게 1년 갈 수도 있어. 박스피. 최하 경우는 3년간. 지금 장을 내가 경험해보면 2011년에서 2016년하고 비슷할 것 같아. 2012년에서 2016년 사이에 있었던 박스피. 1750, 1800만 가면 지지. 2100만 가면 외인수. 이거 6년간 갔어. 이럴 때 각 삼성전자 이런 건 죽여버렸어. 딴 걸 돌리는 거야. 지수를 올리는 동안. 근데 그게 또 노상 똑같지 않고 박스피에 상단 만드는 게 2년마다 바뀌어. 2년마다 올라갔어요. 어떤 때는 차정, 뭐 전차군단, 근데 지수는 박스피야. 돌아버리는 거지. 비슷할 것 같아요. 비슷할 것 같아. 지수는. 그래서 오죽하면 지수 쳐다보지 마. 오히려 52주 최저가에 있는 종목이 매력적으로 최고가 가는 구간만 잡아내자. 그러면 지금 올라간 종목 말고 하락한 종목을 보자는데 사실 지금 거의 다 하락했잖아요, 소장님. 그래도 그게 지금 들은 게 자동차. 그다음에 반도체. 반도체는 그냥 쎄. 다른 거 대비. 엔솔 있고 그다음에 LG그룹이 많아. 의외로. LG생명과학, LG생활건강, 엔솔 50 최저가, LG전자 이런 것들이 하단들에 있어. 그런 것들이 상단 올 때까지 그게 테슬라하고 애플이 가야 될 것 같거든. 그런 거에 대한 연동에 6개월에서 1년 전략은 가능한데 그거는 큰 자금들만 가능하겠지. 그거를 일반 투자자들이 뭐 몇천 1억 투자하는 분들 가서 어떤 숨 막혀갖고 오히려 지금은 중소형주 중에 50% 더블 노리는 장이거든. 그럼 그런 장은 뭐 해야 돼? 박살나거나 일반들이 많이 털려서 싸졌는데 정부 정책이나 이거 다 복수열전하는 애들이 타짜적으로 붙어갖고 수급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거리가 있는 종목들 찾아다니는 게 자. 선생님 방금 말씀하셨던 LG그룹주들은 지금 주가가 많이 박살나 있는 상태인 걸 말씀하신 거죠? 그렇지.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은 채권 투자하니 그게 하는 게 낫고 1년이나 3년 동안 그냥 느긋하게 할 수 있는 또 10억 이상 투자할 수 있는 좀 무거운 녀석들이지만 좀 안전하게 투자할 수 그리고 있는. 금보다 낫고 이렇게 근데 선생님 LG생활건강이나 이런 거 화장품 관련된 섹터들은 지금 완전히 있잖아요. 근데 요새 저점 대비 올라오는 게 아모레지, 아모레퍼시픽. 그 다음에 이제 롯데, 우리 그 카지노가 뭐야? 롯데관광객. 이런 것들, 호텔신라.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올 것 같아. LG 생활건강은 지금 현재 박살났건 박살났는데 이게 좋아질 거라는 거리가 없어. 그러니까요. 저 화장품이나 이런 섹터에서는 LG생활건강도 그렇고 아모레도 그렇고 그 아모레 퍼시픽 이쪽이 크게 지금 매출단에서 중국향 매출이 어쨌든 줄어드는 부분을 유럽이나 뭐 동남아 쪽에서 회복하려고 하지만 크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주가 대비해서는 한 20, 30%는 나올 것 같아. 많이 이제 또 주도는 하락을 아니지. 했기 때문에. 그래갖고 그런 것들은 큰 자금들. 근데 보면 선생님 정말 막 우리가 다 알 정도로 한번 시세를 분출했던 섹터나 종목들은 다시 그들의 시간이 돌아올 때까지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엄청 걸려. 그러니까 그거 하느니 숨 막힌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집중해드린 전략들이 딱 있잖아. 그것만 하더라도 종목이 3, 40개 돼. 거기서 3, 40개 중에 다 같이 안 가. 순서대로 가니까 그것만 찾는데도 에너지가 그것만 집중하자고. 알겠습니다. 선생님 11월 1일부터 5일까지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2023 미국 면역 항암 회가 지금 시작하고 있다고 해요. 거기서 AI 의료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은데 특히나 보건복지부가 AI 의료기기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루닛, 뷰노 이런 종목들 다시 한번 조금 움직여주고 있는데 주가가 마치 확 올랐다가 쭉 내려와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난 그쪽은 안 해. 그쪽은 안 해? 안 해. 그냥 너무 토막이 났기 때문에 기술 반등이고. 우리 그때 이제 큐렉소 다시 하자고 그랬잖아. 큐렉소 25,000~26,000짜리가 13,000원이니까 반토막 됐잖아. 그리고 뭐 고용 실적단 하는 거 할래.
그쪽은 조금 떠나서 금리 인하가 확정돼야 돼. 금리 인하가 음. 지금은 동결이지만 금리 인하. 음. 우리 한국은행이 은행장이 딱 해서 금리 인하를 실행하겠습니다. 선제적으로 연준보다 먼저 해. 장난컨대. 그 눈치를 잘 봐야 될 텐데. 그게 빠르면 내년 6월, 길면 내년 10월.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안 하면 저 부동산 PF라든지 이런 것들이 끌고 갈 수가 없어. 그래서 그때 바이오는 그때. 바이오는. 그래서 이제 독감의 계절이 왔잖아요. 선생님도 지금 독감에 걸리셨는데 독감 관련해서 이제 겨울철 관련주들 어떨까요? 대원제약 아니까 아니 늘 얘기했던 거. 아니 지금 복수열전하는 것들이 위더스 제약, 대화제약 이런 것들 지금 하고 있어. 그런 것들이 갑자기 급등했다 다시 하는 게 이게 일반적 현상이지 아니야? 주식은 일반적인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다 꾼돌이 종목이야. 제약주도? 중저가 제약주도.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작을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또 뭐 빈대 난리친다며. 맞아요. 빈대. 그럼 빈대 그 엮어서 또 하면 먹겠지. 빈대 관련주 뭐가 있을까? 경남제약인가 몇 가지 있어 또. 근데 난 그런 것들은 빈대가 뭐 진짜 확산되냐. 이번에 그 뭐야 그 구제역 빌려내갖고 대생 미생물 10,000원에서 17,000원에서 지금 10,000원이야. 요거 순간 돈을 못 파셨으면 원위치고 꼭지 예산 사람도 마이너스 30-40%. 이런 것들은 원위치 때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원위치 왔어. 이제 구제가 싹 없어진 거야. 내년 3월에 다시 와. 돌아와. 오긴 와 한 번씩. 그럼 이거 기다리겠어? 그럼 선생님 천연가스는 어떻게 될까요? 천연가스가 오히려 더 나아. 올해 막 엄청 추울 거다 하더니 아니 따뜻한 이게 아니라 그거 뭐 계절로 보지 말자. 정부가 요금 인상할 수밖에 없어. 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그 대신 금리 인하하고 겹쳐서 인상하지 금리 인하도 안 해주고 인상만 언제 해봐라. 선거 어떻게 되겠어. 그 수차만 생각하자고. 난 가스 오케이. 서울 가스 삼천리. 근데 이런 거 사시는 분 어때? 긴 호흡으로. 그렇지. 1년에 한 번씩 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종목을 들으실 때 이거 괜찮나 할 때 이 호흡이 얼마나 좀 긴 호흡인지 짧은 호흡인지 뭐 단발성인지 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 함께 들어오셔야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하시거나 투자하실 때 힘든 부분 없이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선생님 우리 지금 고민 이슈 궁금증을 뭐 받는다라고 했는데 하나만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신세계 INC 투자 중입니다. 고민 좀 해결해 주세요. 3년 보유했고요. 계열사에서 꾸준히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인건비가 올라가서 편의점에 무인 시스템이 정착하면 주식이 크게 오르겠다 싶었거든요. 계열사들 전기차까지 설치하면 1타 2피 쌍피라고 생각을 해서 2억 가까이 투자를 했습니다. 너무 믿은 거죠. 근데 이렇게 끝도 없이 떨어질 줄 몰랐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의 해안을 듣고 싶습니다. 라면서 신세계 INC 3년 주무세요. 근데 그럼 선생님 이분이 말씀하신 편의점 무인 시스템, 계열사 전기차 설치 뭐 이런 모멘텀은 그게 눈에 보이는 게 3년도 빨라. 근데 주가는 선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선행 6개월에서 8개월이야. 그럼 3년 눈에 보이면 그 3년에서 마이너스 6개월 하라. 그럼 대충 빨라도 2025년 아니냐? 이 주가를 그러니까 일봉 보지 마시고 지금 생각하는 걸 연으로 한번 보세요. 그럼 얘는 그 생각을 언제 하셨어야 되냐면 2024년에서 2014년에서 15년에 하셨어야 돼. 그때 신세계 INC가 5,000원, 7,000원이야. 그게 얼마까지 갔냐면 28,000원까지 갔어. 7,000원짜리가요? 5,000원, 7,000원짜리가. 그 미래의 그림을 해서 28,000원까지 갔어. 그리고 지금 11,000원이야. 3년간 빠지고 있어. 그럼 이 빠지는 늪은 그 왼수가 있어. 누구죠? 신세계 본주. 맞아. 유통. 신세계, 이마트 다 매출 안 좋잖아요. 거기가 더 이상 발목을 안 잡아야 돼. 그럼 신세계 IC는 피 빨린다고. 그런 것들이 제거돼야 돼. 신세계 IC만 보면 안 돼. 그래서 오죽하면 또 그 회장님의
그 다시 SNS를 안 하셔야 돼. 아니 그리고 아니 그 정해지 말고 이명희 회장님이 다시 이제 복귀하시잖아. 금년이나 내년도에 복귀가 들어가. 그럼 칼날 막 칠 거. 그럼 정비하는데 1년 걸려. 구조조정이 쉽지 않아. 쫓아내도 요새 안 가고 그냥 구석이라도 있고 그냥 뭐 난리 치잖아. 아니면 앉아서 이거 하잖아. 약간 인력 감축이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지. 거네요. 그거부터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조직의 체질 개선이고 근데 내년 선거야. 그럼 4월 달까지는 안 하지. 안 하. 하도 난리 나지. 그쵸. 그 이후에 구조조정이지. 그러면 이거 이제 연봉 봤어. 그러면 이제 월봉을 봐봐. 월봉이 A, B, C야. 그러면 바닥은 들어온 것 같아. 근데 이런 얘기 있잖아. 100일 바닥. 100일이면 몇 개월이야? 5개월. 대충 체감 지수가 그럼 내년 4월 정도에 이제 바닥이 확인될 것 같아. 가격은 매력 있어. 그런데 11,000원에서 최악의 경우 8,000~9,000원도 벌 수 있다가 내가 선수라면 이거 작업하려면 빌려다가 먼저 죽여. 그래서 시장을 여기서 더 싸게 만들어. 그러면 다 털리지. 그때부터 2만 원까지 땡겨버리는 거야. 선수들인 일반 사고방식하고 달라. 근데 매수가가 얼마인지 안 써주셔가지고. 아니 본인 매수가가 2억이 들어갔다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 2억이 들어갔으면 더 사기도 그렇고. 아니 자기의 중심 종목이야. 이거를 그러니까 머리 쓰지 마시죠. 그리고 1년 동안 쳐다보지 마세요. 그리고 알바를 하세요. 그러니까 현금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다른 뭔가를 힘드시겠지만 만드세요. 그래서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딴 데 쓰지 마시고 얘를 사놓으세요. 그러면 그 돈이 미랄이 돼갖고 갖다 해서 사람 심리가 내가 본 2억은 반토막 돼 있다고 쳐. 근데 이렇게 해서 1,000만 원 정도 투입한 게 50% 났어. 마음 편하다. 이게 2억을 살려. 묘하게 1,000만 원이 먹어봤자 50% 먹어봤자 500만 원 먹었어. 그럼 1,500만 원 갖고 이걸 조절을 해. 그리고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어느 날 그런 게 나왔지 50%. 그러면 갑자기 이런 것들이 더 딱 치고 나가서 대충 주가로 얘가 17,000원에서 2만 원 정도의 조절을 한번 하는 거야. 물렸어도 반을 팔아갖고 물량을 한번 늘려서 10에서 20%에도 17,000원에서 18,000원 사이에 2만 원 사이. 2만 원 사이. 그러니까 앞으로 1년 동안은 17,000원에서 2만 원 오지 않으면 대응하지 않는다. 대응도 안 한다. 그리고 그때가 올 때까지 공댕이 힘으로 견딘다. 그리고 안 본다. 내 전체 큰 자산인데 이걸 머리 써갖고 자꾸 하면 어떤 때가 이게 타짜가 만들어서 지가 죽일 때거나 이때 또 이 기업이 나보면 또 유무상증자를 하거나 시사과 전략을 하거나 뭔가 이상한 짓을 해. 네. 시비를 발행하거나 그럴 때 일반 투자자들이 다치거든. 아직 얘는 아직은 발동 걸릴 때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아직도 100일 정도 남았다. 보지 말라고 했지만 안 보고 계시면 언제 그 시점이 왔는지 모르니까 알람 설정은 그치. 꼭 해놓으셔야 돼요. 15,000원일 때 알람 설정. 그 설정하실 수 있거든요. 개별. 설정할 수 있어? 응. 어떻게 해? 그게 뭐 HTS나 MTS에 하셔도 되지만 네이버 증권에 그냥 관심 종목 해놓고 얼마 가격 오면은 알람 오게 이렇게 해놓으셔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알람은 해놓으셔야 근데 나중에 봤는데 이게 언제 이렇게 올라갔었어? 근데 제자리는 또 이럴 수 있으니까 그 부분만 조금 신경 쓰시면서 오케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걱정과 고민을 해결해 드리니까 저희 고민 이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 그게 조금 더 자세하게 남겨주셔서 자세, 수량, 저희가 단가, 그 다음에 성별, 직업도 좋고 그런 것들만이라도 간단하게 적어주면 가이드나 판단해 드리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깜깜이로 그냥 주식 하나만 뚱 던져버리면 어떤 성격이 어떤 자금의 성격 갖고 하면 얘기가 또 달라질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좀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거기를 기반으로
최대한 효과적인 전략을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 카페에 들어가 보시면 거기 고민 이슈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여러분들께서 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해보고 댓글이 아니라 이제 저희가 그 중에 하나의 사연을 선택을 해서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페뿐만 아니라 댓글로 남겨주셔도 저희가 함께 확인하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선생님 다음 주 우리가 체크해봐야 되는 포인트, 이슈 그래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7일, 14일, 17일. 9일도 있다. 만기. 7, 9, 14, 17? 응. 요즘 힘센 여자 강남순에 숫자 노름을 그렇게 하거든요. 의미 있는 숫자를 던져서 그게 뭐지? 이러면서 하는 숫자 안 보셨구나? 안 봤어. 선생님 7, 9, 14, 17? 응. 뭔가요? 7. 7. 삼성 쪽에서 뭔가 터지는지 한번 보자. 뭐가 터져요? 뭔가 또 17일 분위기를 끌기 위한 시나리오. 어떤 게 나와야 좋은 거야? 삼성 AI 포럼이 있거든. 포럼을 이용하는지 보자. 그럼 AI 관련주를 좀 미리 지금 벌써 가잖아. 아니, 벌써 그 시동 걸었잖아. 그렇긴 한데 없으면 뭐가? 지금이라도 사는 거. 아니 없으면 그럼 또 이제 9일로 가는 거지 뭐. 만길. 만기일. 그 다음에 14일은 CPI. 17일은 결심 공판. 이렇게. 근데 나 이제 삼성그룹 연결고리는 계속 그때까지 계단으로 갑니다. 이거는 벌써 붙은 것 같아요. 삼성, CPI, 옵션 만기일. 그렇지. 그러니까 순서는 다 달라요. 삼성, 옵션 만기일, CPI. 그리고 그쵸? 결심 공판. 결심 공판. 여러분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남겨주시고 오늘 선생님이 목소리 분명 안 좋으시다고 했는데 막 하셔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선생님. 고기 사줘. 이 감기 항체 의사 선생님 그러더라. 고기가 맞대요? 고기가 맞대. 고기 그래서 이걸 죽이려고 그러면 항체가 튼튼한데 고기를 먹어야 된대. 이건 무슨 소리지 또? 고기 사다 저- 그러냐? 당황스럽네. 이게 무슨 소리일까? 그래서 지금 막 가만히 들으면서 그런 항체가 고기랑 뭔가 결합? 했어요. 눈 크게 뜨고 귀 쫑긋 세우고 살아야 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횡행하고 있어요. 뭔지 아시죠?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에 춥대요. 감기 조심하고요. 또 즐거운 주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